다음 밑줄 하는 거. 한국사의 특수성,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의 특수성을 한국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신민족주의사, 오늘날 역사교육의 흐름이야. 그중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라. 한국사의 특수성, 전제조건은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이게 한국사의 특수성, 기억, 고려인의 멋이 깃든 상감청자, 즉 세계적으로 도자기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특히 고려라는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 도자기 중에 상감청자라는 특수한 도자기가 있다. 그렇지? 이건 가능한 얘기죠. 예. 특수성. 니은 불교에 나타난 평등. 이건 보편성이야.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데 한국 불교는 현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면 이게 특수성이지. 예. 여기는 그냥 불교 일반에 관한 얘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비와 그 평등을 들고 나왔다. 이건 보편성의 논리야. 디귿 공동체 조직으로. 공동체 조직이 세계적으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둘의 개향도가 있다. 이건 한국의 특수성이지. 한국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논리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 공동체인 개, 흔히 촌개 이라는 거. 그리고 노동 공동체인 두레, 신앙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로 확대가 된 향도. 그렇지? 여하튼 공동체. 특수성. 리을 아시아의 북방문화와 연계된 선사문화. 이건 보편성론이야.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보편성, 기억, 디귿은 특수성. 그렇다고 해당하는 것 2번. 자, 다음 문제 2.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고려 1. 국경지역에 양계를 설치하고 병마사라는 제도를 두었다. 어느 왕? 성종. 병마사 제도, 성종. 2.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을 것 같다. 되는가? 되지. 전체 3분의 1 정도만 지방관 파견을 했어요. 130군데. 그래서 여기를 주인딘 현, 주인딘 군에서 주군, 주연 이래. 그래서 지방관 파견 안 된 지역은 뭐 속군, 속현 이러고 이게 한 3배 정도 많아. 지방관 파견 안 된 데가 맞는 얘기지. 3. 중앙정치조직은 성종 때 마련된 이성육부제를 토대로 운영하였을 것 같다. 그렇지. 삼성육부제를 변형을 해서 이성육부제로. 4.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이건 조선이네. 그렇지. 고려 3사는 중국 송나라 제도인데 재정기관이야. 이 사안부사관 홍문관하고 관계가 없어. 틀린 건 4번 문항. 4번은 조선이. 다음 문제 3. 다음의 신분계층에 대한 탐구활동이다. 맞는 거. 이 계층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층을 뜻하며 양반과 상민 사이에는 모든 이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뭐 기술관 이러지. 뭐 중인 이기지. 이들은 양반들부터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으니 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지배층으로 위세를 떨쳤어. 일컬어 중인 이러는데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하급신분계층이야. 고려의 중류층이라는 건 귀족은 귀족인데 하급귀족이라는 소리고 신분으로 등장한 건 조선조야. 자, 그 중인에 관하여 기억,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들을 보면 된다. 청금록이란 원래 뭐라고? 서원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그래. 양반 자제가 들어가는. 그런데 조선 주기에 청금록의 표현이 이제 확대되지. 서원출석부, 향교출석부, 심지어 성균관 출석부. 이걸 다 그냥 싸잡아서 청금록 이런다고. 학생출석부. 여하튼 이건 양반이야, 양반. 소위 유생이라고 그래서 양반입니다. 니은 대규모 소총운동을 전개한 계층. 중인 되는가? 되지. 어느 때? 철종 때. 1851년. 1800 몇 번이지? 3번이지. 서를 관직에 허락하여 등용합시다 해서 설
허통을 주장한 인물이 조광조예요. 조광조. 16세기. 공식적으로 최초 주관자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 조광조. 그리고 이 사람은 본부인한테서 딸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첩한테서 아들이 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허통을 주장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제 아들 관직을 올려보내려면. 이게 누구냐? 율곡이이야. 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 17세기로 가면 누가 있냐? 유명한 허균이가 있어. 허균. 유재론 하는 건 허균. 그런데 이 서얼이 관직에 등장을 해. 관직에 등장한 건 누구라고? 18세기 영조야. 그리고 서얼이 맑고 중요한, 그래서 청유직 진출. 원래 청유직 진출을 명령을 내린 건 영조인데 실행에 옮겨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유직에 진출한 건 어느 때라고? 손자인 정조 때. 청와대 안에 별관인 규장가게. 그럼 이건 임금이 부르지 않은 한 본관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매일 임금 만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서얼이 완전히 양반됐다고 볼 수 있는 건 본관 근무를 해야 돼. 본관 근무를. 그래서 서얼의 양반 흡수야. 완전히 양반이 된 거야. 이게 어느 때냐? 1851년 음력 3월, 양력 4월에 승문원 진출이야. 이건 본관 근무야. 승문원이라는 건 뭐냐? 왕의 명령서 작성자야. 그러니까 임금하고 맨날 대화를 나눠야 돼. 승문원 진출. 이건 완전히 서얼이 양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자, 이게 1851년의 상황이야. 이걸 일컬어 서얼이 양반으로 허락받아서 통하게 되었다 해서 편의상 서얼허통. 이래. 이게 1851년이 신의 년이기 때문에 신의 허통. 이렇게도 부른다고. 이걸 보고 여기 얘기가 증인이, 양반 밑에가 증인 신부들 아니야? 증인이 우리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5월 달에 마등의 홍영부라는 통역관 집에서 우두머리급들이 모였어. 역관을 중심으로. 그나마 증인 중에서 또릿또릿한 놈들이 역관들이거든. 그래서 역관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증인도 신분 상승 운동을 하자 이런다고. 그래서 결국 7월 달에 이 철종 임금한테 증인도 양반을 받아주십시오 해서 1870명 정도의 이 연서, 서명을 받아갖고 신분 상승을 추구해. 이게 1851년에 증인의 신분 상승 운동이야. 이걸 편의상 청원의 허통을 요구했대. 통청운동 이렇게 불러.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이 옌칭 도서관에 이 상원 과방이라고 해서 역관 합격자 명단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 거기 외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 자료가. 이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 이건 얘기 전가가 뭐라고? 서얼이 승문원 진출. 완전히 양반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러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랬는데 채택이 안 됐어. 채택이. 자, 그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야. 대규모 소청, 청원의 상승, 신분 상승, 소청 운동을 전개한 계층을 알아보면 된다. 되지? 일가라 통청운동. 리을 국가의 장인세를 납부하는, 장인세를 납부한다는 건 누구야? 수공업자라는 얘기지. 장인. 그렇지. 증인하고는 관계가 없어. 리을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하였던 일들. 당연히 역관, 통역관이죠. 증인층에 해당하는 것은 뭐?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둘 다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강하고 외래문물 먹은 누구야? 역관들이야. 주로. 니은, 리을. 이래. 다음 문제 4. 4번은 좀 복잡해. 한 방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 문호개방 이후 우리 민족의 경제활동이다. 밑줄 친 경리은에 대해서. 문호개방 이후, 즉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저항운동, 즉 민족문화 수호운동, 즉 경제자권 수호운동. 기억. 니에는 근대적 상업자본, 그리고 공장을 통한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을 성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구국 자본 모으기 운동, 근대화운동 두 갈래길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라. 먼저 기업,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는 저항운동, 예? 경제저주권 수호, 지키자 하는 운동, 그걸 찾아라 하는 얘기야. 자, 가, 대동상해, 장통상해 등의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되는가? 기억에. 기억에 돼? 자본주의 일강의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대동상해, 장통상해 등 조선 상인연합회를 결성했다. 되는가? 이거 여러 번에 걸쳐서 했잖아.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 이모군란을 진압해 준 게 누구요? 청나라냐? 청나라가 뭐? 조청, 상민수력, 무역장정 이렇잖아. 그러면서 뭐? 내지 통상권 획득. 그러니까 시골 장터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받았다. 그렇지? 그리고 일본. 일본은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통해서 거리지 확대. 다른 말로 내지 통상권 확대. 그렇지? 둘 다 시골 시장에. 이러지? 전에는 일정 지역에서 하다가 그 일정 지역이라는 게 범위가 확대되잖아. 시골 시장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상인들이 뭐라 그래? 연합회를 결성해서 대응하였다. 누구? 청나라 일본 상인회. 그러면 근대 자본주의 일강의 경제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저항운동. 되잖아.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에 대한 대응운동. 그렇지? 그래서 1883년, 이거 82년이니까 1883년 조선 상인들이 상인연합회를 결성했다. 청계천 장통방을 중심으로 한 23군데의 가게들이 연합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장통상회. 평양 출신으로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20개 업소가 모여서 연합회를 결성했다. 대동상회. 그런다고. 상인연합회가 결성되지. 왜? 청나라 일본 상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운동. 돼요. 기억. 가. 대동상회 장통상회를 통한 상인연합회. 누가 중심이 돼서? 이 사상들이 중심이 돼서 상인연합회라는 거죠. 객지여각 하는. 나, 대한제국은 시설 개선이 명목으로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건 외세, 강대국의 경제 침탈에 대한 우리 민족 대응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그렇지. 나라 망해가는 얘기요. 전혀 관계없어. 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등 민간은행을 설립하였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일은행 등 민간은행을 설립하였다. 이거 외국 자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 돼요? 되지 이것도. 왜? 외국 자본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돈 모아야지. 그러니까 은행 설립을 해요. 돼. 자, 가 되고 그리고 다 되고 라 보안에는 일제히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폈다. 돼? 외세 침탈에 대한 대응? 되지? 뭐? 토지약탈 저지 운동. 돼? 또 성공까지 해 얘네들은. 그래서 라 되고 마 시전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주축해서 우리 상권을 지키고자 했다. 상권수운동. 열강의 침탈에 대한 대응. 되는가? 되지? 그래서 가도 뭐요? 전통상권 수호. 그리고 마도 전통상권 수호. 이러는 거야. 다 돼. 파 종래 화폐를 새로 발행한 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 사업을 했다. 이건 일본 놈이 한 거 아니야. 침탈이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에 해당될 수 있는 건 뭐요? 가, 다, 라, 마 이렇게 네 개요. 근데 기억이랑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 하여튼 다 들이대면 또 비교해보면 되니까. 그 입맛에 맞게 하지 말고. 아니, 이거 틀린 거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거 내는 놈만 아니야. 난 이렇게 냈지만 이거 뒤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한번에. 다음, 니은. 근대적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성장하기 위한.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걸. 가나다라 마바에서. 그러면 우리 민족이 상업자본, 장사해서 돈 벌었다. 산업자본, 공장 세웠다. 그리고 은행을 통한 금융자본. 이러는 거야. 성장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이걸 전부 찾아라요. 그럼 첫째, 뭐? 상인연합회를 결성했다. 가. 그렇지. 두 번째,
가장 객관적인 다 은행 설립. 그렇지? 금융자본. 그리고 세 번째. 없어? 없으면 말어. 즉, 가다. 이러네. 그러면 첫 번째.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가, 다, 라, 마.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가, 다. 이거 합당한 거 찾으면 되지. 그럼 될 거 아니야. 이걸 뒤집어서 일제히 침탈에 해당하는 거 찾아. 이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 그럼 뭐겠어? 나하고 바하고. 그렇지? 저 바는 일본 놈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대한방침, 시선강령이란 논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낼 수도 있어. 뒤집어서. 쓸데없이 옆으로 세면 안 되는 게 참 하여튼 그리야. 자, 근데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이 한 방에 날라가. 뭐로? 화폐정리사업으로. 한 방에 날라가. 즉, 바로 1905년 7월에 한 방에 날라가요. 그만큼 자본력이 약한 거지. 자, 여하튼 요구하는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요. 발해 문항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역사사실. 발해 문항의 1.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즉 봉해졌다 이러는데 발해군의 왕. 그러니까 군수라는 얘기지. 결국 군수라는 얘기야. 요즘 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별걸 넣는 거지 뭐. 발해 군왕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이건 누구야? 대조영이. 고왕. 그리고 발해 국왕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그럼 누구야? 문왕.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는 왕이 받은 게 아니라 발해라는 나라 전체가 받았어. 해동성국. 누구야? 선왕. 이러는 거야. 이 수도를 동경용원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누구야? 동경용원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누구? 성왕. 3. 왕의 계보가 대조영 직계에서 그의 동생 대야발. 누구냐? 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대조영이지. 대조영 바로 밑에 동생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계통으로 바뀌었다. 그게 10대 왕 9세기 전성기를 구가하는 누구야? 선왕이라는 사람이야. 선왕에서부터 15대 망할 때까지. 왜? 대조영계가 단절이 돼. 단절이 돼서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야. 자연스럽게. 무슨 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대가 끊겨서 일어나는 거야. 계속 딸딸딸 이러다가 대가 끊겨버렸어. 뭐 양자 막 이렇게 별짓 다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줄이 바뀌어버렸어. 그게 10대 왕 유명한 선왕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좀 비리비리했습니다가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됐든지 뭐 내분이라든지 그럴 텐데 상당히 똑똑하다고. 발해 전성기 군주 아니야. 이게 10대 왕이. 그래서 그 계통은 계속 이어져 간 거지. 자, 4. 대흥, 보력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 신라와 상설교통로를 개설하였다. 이게 문왕이죠. 이게 처음에 대흥, 나중에 보력. 대흥만 기억하면 돼. 문왕을 찾으라니까. 그래서 합당한 건 4번 문항 하나. 10대 왕 선왕 때 전성기 뭐로 갔다고? 대야발계로 갔다. 즉 동생계로 갔다. 이래. 그런 사실만 좀 알면 되지. 맞는 건 4번. 이래. 다음 문제 6.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라면. 자, 16세기래. 첫째, 군역대조상 대립이 나타났다. 불법이지. 대신해서 군복무하는 거. 이건 뭐야? 군역의 폐단. 이거지. 두 번째, 곡물 대신에 납부하는 방납인이 등장하였다. 이것도 뭐 대납이지. 뭐 이건 공납의 폐단. 일컬어 방납현상. 공납의 폐단. 세 번째, 지주제가 발달하고 병작반수가 성행하였다. 이건 뭐야? 토지 집중. 토지가 양반한테 쏠리는 거야. 길게 얘기하면 병작반수한 지주로 얘기해요. 그냥 간단하게 토지 집중. 토지가 집중됐다 한쪽으로. 그리고 네 번째, 관장. 관청에 소속된 장인, 수공업장. 관장의 의무에서 벗어난 포로 납부하겠다는 장인, 납포장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조선정부는 농본, 농업을 근본으로 억상공, 상공업을 억제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억제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납포장이 증가하는 거야. 이건 무슨 소리야? 정부의 통제력 약화지. 왜?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뭐? 훈구와 사림의
싸움, 뭐 사화 이런 거야.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야. 배경이.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정부 통제력 약화. 이 16세기 조선사의 모습이야. 자, 그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라. 살기 싫어요. 이 나라 살기 싫어요. 조선 500년에 백성이 가장 살기 힘든 때가 16세기라니까. 가장 살기 힘든 때가. 1. 농업생산력 증대를 초래한다. 2. 사람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된다. 3. 국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4. 국가의 통치 체제가 약화될 것이다. 몇 번? 4번. 정부 통제력 약화. 간단하게 얘기해. 정부 통제력 약화. 이러니까 지배층이 수탈이 나타나고 농민은 몰락해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꺽정이가 승질 부리고 이러잖아.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7. 다음은 고대각국의 율령이다.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뭐? 고조선 8조법. 나. 살인자는 사형을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고조선 8조법에는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건 안 나와. 그치? 가족을 노비로 산다면 이게 소위 연자법이라는 거지. 가족까지 처벌하는. 그때 보시면 물건값 12배 이랬다. 어디야? 부여. 12배 이러면 부여 아니면 고구려거든. 부여. 다. 반역자는 화형이나 차명에 처하고. 끝에 보시면 역시 물건값 12배. 소마를 죽인 자는 노비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야? 고구려. 라. 살인자, 반역자, 전쟁에 패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끝에 보시면 2배. 이렇게 돼 있어. 어디? 백제. 자, 가, 고조선, 나, 부여, 다, 고구려, 라, 백제. 이런 거야.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기억, 가. 고조선에 관하여 가 국가는 지배층 분열과 외세 침략으로 망했다. 되는가? 지배층 분열과 외세의 침략. 외세 침략이라는 게 어디야? 한. 그렇지? 지배층 분열은 뭐 성기, 뭐 참, 뭐 이런 사람 얘기인데. 맞고. 이 나, 부여. 나 국가는 부여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한의 침입으로 망했다. 부여는 한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망해? 고구려한테 망하지. 494년. 문자왕 때. 즉 장수왕의 손자. 문자왕 때. 그래서 틀렸네. 다 고구려. 다 국가는 부여 지배 계급 내 분열 대립 과정에서 남한 세력이 건국한다. 맞아요? 맞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주몽. 그렇지? 북부에서 나온 고주몽. 그 얘기야. 오리말이 혓불을 딛고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아니야 이게. 엄마 유아 부인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사라 백제. 백제의 사회는 상무, 물을 중성하는 상무적 기풍이 있어서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했다. 그렇지. 왜? 고구려에서 내려왔으니까. 고구려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틀린 건 2번 문항. 2번 문항. 부여가 망한 건 고구려한테 망했어. 다음 문제 8. 통일신라 시대 골품과 관등에 관한 얘기인데 맞는 게 있다. 첫째, 두품은 공복으로 결정. 맞아요? 두품이라는 건 6두품, 4두품, 5두품 하는 그거지. 사회적인 위치. 두품은 공무원의 복장, 공복으로 결정. 그게 아니고 등급이 공복으로, 관등이 공복으로 결정이지. 틀렸어. 예. 2. 자색 공복은 진골만이 입을 수 있다. 맞지? 그런데 진골은 다 자색 공복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1에서 5관등에 올라가면 입을 수 있다고. 단 대상이 진골일 뿐이지. 진골이라고 다 입는 건 아니고. 3. 6두품은 대하천까지 갈 수 있다. 뭐? 6관등 아찬까지 가요. 대하천은 5관등이거든. 그래서 못 가. 4. 5두품은 중시 그리고 책임자인 명예 임명이 가능하다. 택도 없는 소리야. 최대 가봐 얘는 한 차장 정도? 그 정도 가는 거예요. 차장 정도. 그러니까 저 장관까지는 못 가.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 9. 돌에 새긴 금성문에 관한 맞는 거.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학자들은 주로 삼국사기가 진실하다고 믿는다. 생각해봐. 뭐가 더 진실할 것 같아? 객관성이 뭐가 있냐? 삼국사기라는 책이냐? 광개토대왕릉 비문이냐? 비문이지. 왜? 비문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새겨놓은 거 아니야. 지나다니면 뭐 볼 수 있지. 근데 내용이 틀리면 항의를 할 거 아니야. 책은 그 책을 열어서 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객관성 있는 건 뭐예요? 비문이에요. 비문.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첫 번째 비문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문을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 대전에 계룡건설 얘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지네 집에다가 그걸 갖고 항의했더니 산을 사갖고 산에다가 비문을 뭐 광개토냐는 비문 높이만큼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못 갔다니까. 높여갖고 파갖고 지 할아버지가 친일파 놈인데 독립운동한 거로 해갖고 새겨놨대야. 그게 몇 년을 그냥 알지만 60년, 70년, 100년이 넘어가 봐. 그 사실로 믿을 거 아니야. 저는 뭐 돌이 1000년을 갈 텐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기 비석에 골치라니까 저게. 부셔야 된다고. 어떤 글이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돌에 새기고 이런 걸 가장 인정을 해요. 아무나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책은 그 책을 사서나 보지 않는 건 몰라요, 내용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1번 문항은 틀렸고, 2.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고증, 입증되었다. 국사는 모두 다 이러면 틀린다니까. 모두는 아니야. 모두는. 왜 안 되냐? 창녕비라는 게 안 돼. 일본 학자가 일제 때 한 거예요. 고증을. 나머지는 다 되는데 창녕비만 일본 학자가 일제 때 입증을 한 거예요. 고증을 한 거야. 그래서 창녕비 때문에 안 돼. 3. 단양적성비를 세운 직후 한강 하류학부는 대중국무역 강인 당항성 설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단양적성비를 세운 후, 단양적성비라는 것은 뭐라고? 순수비는 안 되고 영토개척비, 척경비는 됩니다. 왜? 553년에 이 한강을 확보하거든. 그런데 얘는 551년에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비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 했죠. 단양적성비를 세운 직후 한강 하류 확보는, 한강 하류 확보를 입증하는 게 뭐예요? 한강 하류 확보를 입증하는 게 뭐? 북한산비라는 거지. 한강 하류 확보는 대중국, 중국으로 나아가는 대중국 무역 강인 당항성 설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되는가? 단양적성비를 세운 직후 뭐? 당항성을 세워. 그래놓고 한강 확보를 해. 이미 단양적성비는 뭐야? 한강 상류 확보잖아. 그렇지? 한강 일부를 점령했다고. 그리고 신라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오늘날도 그럴 거 아니야.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쓰고 뭐해? 미국하고 어떻게 연을 안 끊으려고 기쓰고 노력하잖아.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아. 신라도 중국하고 연을 안 끊으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한강 일부를 확보했으니까 잽싸게 중국과는 통로를 빨리 열어놓는 거지. 그게 당항성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비슷비슷해. 별 차이 없어. 이게. 네 번째, 법흥왕 때 경상도 영천 저수지림이 청제야. 영청 청제비라는 이 청제 저수지를 만든 걸 기념으로 한 비석. 얘기요. 경상도 영천에 써있는 그대로요. 영천 청제비 얘기요. 그리고 6세기 반 진평왕 때 경주 남산 새로 성곽을 수축했대. 남산 신성비는 모두 척경비 성격이 없다. 맞아 틀려?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맞아야지. 시가 별 수 있어? 법흥왕 때는 척경비라 보기 힘들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영천 청제비 저수지 세운 걸 기념을 하는 거니까 척경비는 뭐야? 영토확장이야. 영토확장은 관계가 없어. 그리고 6세기 말 진평왕 때 남산 신성비는 뭐야? 성곽 수축할 걸 내용으로 하는 비석이요. 척경비, 영토확장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척경비, 영토확장비에 해당이 안 돼. 전혀. 그래서 맞는 건 4번 문항이에요. 내 목적은 1, 2, 3번 알아라야 사실. 맞는 건 4번이지만 다음 문제 10. 우리나라 각 시대 역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에 합당한 사서와 연결. 이게 존화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소중화로 인식하자 하였다. 존화라는 건 뭐예요? 중국을 존경하는, 다른 말로 4대주의 이러지. 존화주의 사관, 4대주의 사관이에요.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여서
단군을 우리 민족 시조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건 뭐? 민족주의 사관. 소위 자주사관이라고 해요. 다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고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시켰다. 우리 땅을 만주로 봤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만주까지 우리 땅으로 봤다. 역시 뭐야? 자주사관. 민족주의 역사관. 자주사관이 여러 나오네. 봐. 일제히 식민사관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했다. 이것도 자주사관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니까 민족주의 사관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기출할 때 한번 했는데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다.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역사관. 이걸 일명 자주사관이라고 불러. 국사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자주사관이 별로 복잡할 일이 아니야. 4번 나오거든요. 자주사관이 첫째,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한테 졌을 때 나와. 내가 강호동해한테 진 건 당연해. 그건 덤빈 내가 멍청한 놈이야. 그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내가 초등학교 얘한테는 찍었다 야. 얘한테도 졌어. 그럼 옛날에요 젊은 날에 나도 잘 나갔는데 이럴 거 아니냐고. 잘 나간 젊은 날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옛날처럼 잘 나가보자. 잘 나간 때를 생각해서 이건 존재 조건이 뭐라고?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한테 졌을 때야. 이렇게. 그러면 1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진 적이 없어요. 그럼 처음 진 게 어느 때냐? 고려 후기야.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 역사서들 자주사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몽골한테 깨지잖아. 몽골한테 13세기 몽골에게. 그런데 이건 전에 제가 강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랬어요. 후기는 후기인데 이건 무신집권기, 이건 원간섭기. 자, 무신집권기에는 고구려처럼 다시 잘 나가보자 이런 거야.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는 거지. 그게 뭐야? 역사 시인 이기보의 동명변환 시지. 그리고 중국 스님만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스님도 잘났다 하는 해동고승조이는. 원간섭기는 뭐 1281년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간 10년 뒤에 뭐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한 단군도선 계승의식까지 보이는 거야. 뭐 삼군유사. 중국 황제만 잘나는 게 아니라 우리 황제도 잘났다. 우리는 중국과 또 다른 세계의 주인공이다. 그런다고. 뭐 황제와 왕을 비교 평가한다. 제왕홍기. 자, 이게 민족주의 역사서 소위 자주사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4세기 매공건적이 찝적거려. 진 적은 없고. 그리고 조선 500년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15세기 진 적 없지. 16세기 진 적 없지. 근데 16세기 말 17세기에 그렇지? 두 번째 놔두고 조선 정확하게는 중기인데 편의상 후기. 즉 17, 18세기. 뭐 외란호란, 양난. 다시 민족주의 역사소설 자주사관이 등장하네. 이건 소위 실학 역사소설 이렇게 부르잖아. 실학자에 의해서. 다 떠들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책. 이그의 제자 안정복에 의한 뭐 동사강 삼한정통론 이거 단군 계승의식. 이거 말고도 물론 많어. 그리고 19세기. 자, 이건 17, 18세기니까 외세가 찝쩍거리긴 하는데 지지는 않잖아. 20세기 확실하게 지지. 뭐 일제시대. 그러니까 또 옛날이요 이러는 거야. 뭐 일제. 일본 놈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나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등장. 대표적으로 신채호, 박은식 이러면서
이렇게 세 번은 이게 대개 후기야. 후기. 고려 후기, 조선 후기 이러면서 후기. 아 옛날이요. 옛날 잘 나갈 때처럼 이게 민족주의 역사서술이야. 근데 맨날 얻어터진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잘났다. 이딴 것도 한번 있어야지. 그래서 조선 초기 우리나라 잘났다가 나온 거야. 15세기. 한글을 창제할 정도로 잘났지. 뭐 스스로 긍지를 가는 마음의 자긍심. 그래서 15세기가 뭐 자주성에 입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 그 대표적으로 뭐 서거정의 동국통감. 뭐 이거 말고도 있지만 이렇게 민족주의 역사설이 4번 나와. 고려 후기인 13세기, 조선 15세기, 그리고 17, 18세기, 그리고 20세기. 그래서 내가 거기 자주사관을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씩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중 자, 존화, 중화를 존경하는 존화주의에 입각하에서 존화주의 사관에 해당하는 책을 찾아라. 경리은 디글리을 뭐냐? 니은 기자는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라는 사대주의자가 그렇지? 존화주의 사관이야. 윤두서라는 사람의 기자지. 율곡이의 기자실기. 박상의 동국사략. 뭐 많아. 이게 뭐 한두 권도 아니야. 나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 단군을 우리 민족 시조로 보기 시작하였다. 보기 시작하였다. 그럼 어느 때야? 고려 후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 처음 등장하니까 이때 뭐 단군을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지. 그렇지 일단.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 일련의 삼국유사. 단군을 민족 시조로. 단군을 민족 시조로. 다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역사관을 극복하고 만주를 우리 땅으로. 이건 조선 후기 자주사관이지. 여기께 해당하는. 그래서 한반도 중심의 협소관이란 무슨 소리야? 김부숙의 삼국사기식에서 벗어나. 왜? 신라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 그래서 단군조선이 있었던, 고구려가 있었던, 발해가 있었던 만주를 우리 땅으로 봤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종희의 고구려 강조사라는 뭐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이런 책들이 여기에 해당돼. 이 두 권 중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이종희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거기는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와 있네. 그래서 그 다에다가 이종희 동사 이래놔. 이종희 동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라. 이건 뭐 딱 끊어지는 상황이라. 라는 일제히 식민사관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 이건 일제시대 민족주의 사관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건 뭐 단군조선을 강조하는 우리는 단군의 우선이다. 이래갖고 단지 신체의 조선 아주 옛날 얘기. 상고사. 이런 거지. 조선 상고사라는 책자야. 그걸 찾아라. 이거지. 좀 복잡하게 해놨긴 해놨지만. 그런데 니을 보시면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하는 책이 있어. 이건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저술이지. 그런데 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관청이 나왔어. 왜? 박은식의 뭔 책 때문에? 한국 통사라는 책 때문에. 예? 한국 통사라고 상해에서 발간된 책이 있어. 1915년에. 이거에 대응할 목적으로 나온 게 조선사 편수회야. 예? 그만큼 한국 통사라는 책자가 대단한 거야. 여하튼 해당하는 건 2번. 좀 복잡했어. 이 민족주의 역사설은 중요해. 4개가 다. 다음 11번. 아이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그림, 가마에 대해서. 조선이죠. 맞는 거야. 1가. 가가 뭐야? 유양소. 중앙정부와 수영사의 연락기능 담당. 누구요? 중앙정부하고 수령사인데 무슨 놈의 경제소야. 중앙정부하고 수령이래. 수령. 청주시장. 누구요? 관찰사지. 수령을 관리하는. 경제소는 뭐요? 중앙정부와 지방. 그래야 돼. 중앙정부와 지방. 수령이 아니고. 나 8도.
안찰사를 파견할. 이건 고려죠. 조선은 관찰사라고 그러고 전혀 다르네. 3. 다. 부목군연에 대해서. 수령이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고 있다. 그렇죠? 수령이 부사, 목사, 그리고 군수, 그리고 현령, 현감 이러는데 이 수령, 지방관 수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 현감이야. 이 현감은 고려 무슨 제도 갖다 썼다고 그랬지? 감독관 하는 뭐 감무제도라는 걸 갖다 쓴 거야. 그래서 여하튼 그 통칭 다 지방관. 이 지방관들은 뭐 행정권, 사법권, 군지권을 갖고 있어. 물론 물가 조절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공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3번 문항은 맞춰요. 4. 라가 어디 있어? 면리통. 향촌자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향촌자치 이상 실현에 해당되는 데는 어디요? 유양소예요. 유양소. 마. 육방. 좌수 별감으로 편제된다. 육방은 이방, 오방, 예방, 형방, 공방 이거지? 좌수 별감 이건 어디 직제라고? 유양소. 앤드 또 있어. 경제소. 그 좌수 별감은 유양소에도 좌수가 있고 경제소에도 좌수가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경제소가 유양소를 통제하는 거야. 청주 출신으로 힘 있는 사람들 모임. 청주시 의회. 그게 뭐라고? 유양소. 청주 출신인데 서울에서 고위 관리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경제소야. 누가 더 힘 있겠어? 경제소가 더 힘 있지. 그러니까 경제소가 유양소를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총무직에 해당하는 건 별감. 회장직에 해당하는 건 뭐 좌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좌수 이 말이 나오면 유양소 아니면 경제소인 거야. 유양수면 향촌자치 이 말이 따라 나온 거고 경제수면 중앙집권화 뭐 이런 식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 요구하는 건 3번이지만 다음 문제 12. 다음 단체의 활동. 최규중이가 조직한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하여 일명 대한광복단을 뭐라고 그래? 대한광복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지명을 앞에다 붙여갖고 뭐라고 한다고? 풍기광복단. 이래. 백운동 서원 쪽으로 유명한 풍기광복단. 확대 개편하여 군대식 조직으로 갖추었고 재무부 선전부를 두었고 각도의 지부장을 뒀다. 국권의 보를 목표로 총사령의 박상진. 자, 박상진 나왔네. 그럼 이 단체가 어디야? 대한광복회죠. 1915년. 1. 군자금 모금 친일파 처단. 돼요? 되죠? 그래서 이 단체는 특이하게 뭐요? 항일일병과 애국계몽이 손잡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항일일병적 성격을 갖는 최기중이가 들어가지고 뭐라는 부서를 만들었다고? 행동으로 옮기겠다. 처벌을. 이랬지. 행형부라는 부서가 있었어. 행동으로 옮긴다. 형벌을. 여기서 행형부라는 특이한 부서가 존재했어. 그래서 장승원이라는 경산도 관철자 친일인물을 죽이고 막 이런다고. 이 연합작전을 전개 서울 포위. 이건 정밀병에 관한 얘기지. 1908년. 일제 때가 아니고. 3. 강연회 토론회를 통해서 애국심 고취에 노력하였다. 독립협회. 4. 국외에 한국인촌, 코리아타운, 한인촌을 만들어 독립운동 기지로 삼고자 했다. 어느 단체야? 신민회. 비밀결서 신민회. 그래서 지문과 관련된 건 뭐 1번 이렇지. 다음 13번. 지도는 고려전기 대무역이다. 가나다와 관련된. 가는 고려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가가 송. 그렇지. 나는 거란. 다는 여진. 이런 거야. 자, 가, 송. 가로의 주요 수출품은 금, 은, 화문석, 인삼, 목. 되겠는가? 강화도의 유명한 화문석. 돗자리. 화문석이 돌인 줄 알아, 또. 전에 물어보더라고, 그거 와서 학생이.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물어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돌을 수출하니? 고인도 수출인데,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다른 데는 머리 썼더라고. 꽃이 그려져 있는 고인돌. 화문석.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그랬지, 내가. 가로, 그 송으로의 주요 수출품. 그래서 금, 은, 화문석, 인삼. 고려 유명한 수출품이 젠, 인삼 아니야? 먹등이다. 되는가? 몰라? 그럼 놔둬. 나랑 거란이라고 했죠. 나와의 무역의 대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크지. 아무래도. 틀렸네. 3. 나다는 거란 여진.
농기구 식량을 갖고 와서 거란 여진이 은을 가져갔다. 맞아요? 뒤집어졌지. 은, 모피, 말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래서 식량 이런 걸, 농기구 이런 걸 가져왔다고. 예?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틀렸고. 4. 다와의 무역은 다란 여진이야. 다와의 무역은 사무역. 사무역인 정부 허락하에 개인이나 집단이 하는 거. 장보고 같은 경우. 후시 그럼 그건 밀수고. 밀무역 그럼 그건 밀수야. 공무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아니고 공무역이지. 사무역은 없고 공무역이야. 고려는. 그래서 2, 3, 4가 다 틀렸어. 그럼 뭐가 맞아야 돼? 1번이 맞아야지. 그래 저걸 수출하고 뭐가 들어온다고? 송나라에서? 아니 신라가 당나라에서, 고려가 송나라에서, 조선이 명나라에서 뭐 들어와? 비단, 서적, 약재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 수출품 중에 뭐도 있냐? 나전칠기도 있어. 그지? 왜? 신라가 당나라로부터 배운 기술이 뭐라고? 나전칠기 기술이야. 당나라가 망했어. 고려 때부터는 중국에 역수출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에 역수출하고 원나라에 역수출한 거에 나전칠기 기술, 나전칠기가 있어요. 예? 칠기 제품이 있단 말이야. 자개농이 있다고, 자개농이. 그래서 1번 문항이 맞아요. 예? 다음 14번. 밑줄 친 그. 재상직에서 물러나 그의 후진 교육을 뭐야? 구제학당, 뭐야? 누구야, 이거? 최충. 이렇다. 자, 1. 자주적, 주체적. 자주적, 주체적이라면 시기가 어느 때야? 초기지. 최충은 어느 때 사람이야? 문종 때 사람이야? 중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 길게 읽을 일이 아니잖아요. 2. 일반민을 도덕 수양의 주체로.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야? 양명학자인 정제두. 18세기. 그렇지? 양명학자인 정제두야. 조선 18세기. 지문은 고려 중기 사람이고. 3.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뭐예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어? 실천적 기능을 뭐요? 양명학, 지행합일. 4. 훈구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다. 요게 최충이에요. 최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왜? 훈구학자인데 성리학적 생각을 가진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나중에 학문으로 등장을 해요. 어느 때? 송나라 때. 그게 뭐예요? 성리학인 거지. 우주론에 관해서 뭐 이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성선성학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충은 뭐 앞서서 생각을 한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최충을 물어보면 뭐라고? 훈구학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걸 강조하려고 했어요. 아, 국정국사기까지 저렇게 써 있어. 최충을 저렇게 써놨어. 훈구학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을 이렇게 써놨다고.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15.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 정세와 거리가 먼 것.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란 출전을 보시면 유인석 격고, 열받아서 알린다. 팔도 여름. 팔도의 백성한테 호소한다. 이 소리야. 응? 원통하다. 국무의 원수. 뭔 소리야? 을미사변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의병? 을미의병. 여기 충북제천의 유인석이가. 틀린 거예요. 시기적으로. 1. 을미사변으로 민심이 격앙되어 있는 형태. 2. 단발령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되어 있는 형태. 3. 유생층을 중심으로 각지의 의병이 일어나는 상황. 4. 정부가 유포한 조선 책략을 둘러싼 택도 없는 소리다. 4번 틀렸어. 다음. 꼭 단발령 이전에 단발령에다가 기름 붓는 일이 있었다. 뭐라고 했어? 변복령. 흰 옷을 버리고 검은 옷을 입어라. 이래갖고. 그래서 열이 받아있는 상태야. 거기다 머리 자르라까지 하니까 애들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복령이라는 사건이 앞에 있었다. 이랬어. 자, 다음 16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상이 확산된 시기. 자료와 관련된 사상. 중국 선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물이 만드는 천주라는 건 누가에서 생겨납니까? 서양 선비. 천주란 만물의 근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천주 시리에서. 뭐요? 천주교 얘기지. 자, 관련된 사상. 즉 이 천주교에 관한 얘기야. 시기. 어느 때? 조선 후기 얘기지. 결국 조선 후기란 얘기야. 1. 매향 활동을 하는 농민 조직이 등장한다. 이건 뭐요? 삼국시대에 나온 거지. 향동. 향나무를 매장하는. 신앙 조직에서 출발했다고. 정감록 같은 예언사상이 널리 유행한다. 되지? 조선 후기 혼란기니까.
하여튼 사이비정교는 다 혼란기에 나와. 3. 임꺽정은 이건 조선 중기 16세기죠. 4. 향소복을 중심으로 하층민의 봉기가 있었다. 이건 고려 후기야. 조선이 아니고. 후기는 후기인데 고려 후기 상황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뭐? 2번. 다음 17번. 다음의 문예란 문학과 예술. 문예활동 시기다. 틀린 거. 인직의 혈연음. 친일파놈이요. 감사의 피눈물. 이런다고. 1. 서양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창가가 유행하였다. 편의상 1900년대. 나오기는 1890년대 후반이 나오는데 그냥 1900년대 이러면 돼. 2. 연극에서 신극 활동이 일어나. 신파극이라고 그러죠. 흔히 새로운 물결이라고. 신극 운동이 일어나 원각사가 건립되었다. 뭐 1900년대, 1908년 원각사가 나와. 연도별 필요 없어. 그냥 1900년대 이러면 돼. 3. 박은식은 실천적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이라는 것을 써 유교 개혁을 들고 왔다. 역시 1900년대, 1909년인데 1908년 신채의 독사실론, 1909년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1910년 만해한영원의 불교유신론. 1년에 하나씩. 그래서 1, 2, 3번은 다 한말, 소위 1900년대. 대한제국 말기. 4. 서양 미술이 소개되어서 국내 미술계에서 주종을 이루는 반면 우리 전통 회화와 민화는 급격히 위축되는 때다. 1, 2, 3번은 1900년대로 했어. 서양 미술이 소개되어서 개화기 때 국내 미술계의 주종을 이루는 반면 아직 서양 미술이 국내 미술의 주종을 이룬 건 아니야. 주종을 이뤘던 건 뭐야? 여전히 전통 회화와 민화야. 일부 서양 미술이 들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생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안 바뀌어요. 전통 회화와 민화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다소 약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유행을 했어요. 여전히. 일제 때까지. 전통 회화 그리고 민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야네기 무네요시라는 일본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 상감청제에 대해서 극찬한 학자가 있어. 그 학자가 이 민화를 대단히 칭찬한다고. 조선 미술의 전형이다. 이러면서 그 민화라는 말을 원래는 좀 조선 속화야. 조선 속화라는 건데 민화라는 말을 야네기 무네요시라는 학자가 이름 붙여준 거야. 이름 참 잘 붙여줬어. 민화라고. 원래 조선 속화 한다고. 그럼 약간 표현이 천한 것 같잖아. 이 일본 학자가 잘 붙여줬어요. 그게 일제 때 초반경까지 유행을 했어요. 전통 회화, 소위 동양화라고 부르는 거, 민화였다고. 일부는 서양의 그림 양식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누구라고? 일제 때? 그걸 갖고 응용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최초의 서양화가 일제 때 나왔다는 것은 서양화가 중심이 되는 건 일제 이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 응용을 하면. 북리를 해보면 될 일이니까. 누구라고? 국기복 만든 사람, 국기복. 서울대학교 미대 세우고. 누구? 고이동. 그렇지. 1920년대 고이동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부채를 든 자화상, 뭐 이런 거로 유명해.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아이고, 참. 몇 번 또 샜네. 참. 18번. 이게 복잡한 게 있는데, 참. 또 샜네. 다음은 우리나라 사서, 사관이다. 이와 관련된. 자, 합리적 유교사상의 입관. 서술한 기전체정사로. 뭐야, 이거? 삼국사기. 유학자니까 합리성에 입각하는 거야.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설화. 이련의 삼국유사. 다 정통과 대명분을. 이건 성리학사관. 고려 말. 가장 대표적으로 익지 이재현의 사략. 이런 책자. 사회안정과 국력 성장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고 왕실과 국가의 운신을 높이며 문화의 향상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서술됐다. 이거 어느 때일 것 같아? 사회 안정, 국력 성장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각. 그랬어. 그럼 어느 때야? 조선 초. 한글이 창제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그 얘기야. 사림의 존화주의, 왕도주의 정치의식과 문화의식이 반영되어 중국사 이해에 관심을 두었다. 어느 때? 조선 중기. 일컬어 존화주의 사관. 기자강조. 그걸 존화주의 사관이라고 그래. 자, 그와 관련된 맞는 것. 1. 신진사대부 성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김부식이 삼국사기가 택도 없는 소리지. 소학, 주자가리 보급과 더불어 등장한다. 삼국유사가. 돼요?
소학 주자가리 보국과 삼국유사가 같이 등장했다. 맞는가? 틀리지. 4. 다가 뭐냐? 이 성리학적 역사관 고려 말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다. 성리학사관. 되는가?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다. 틀렸지?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에 해당하는 건 서거정의 뭐 동국통감 뭐 이런 거예요. 사회안정과 어쩌고저쩌고. 해동구 승정 제왕기가 아니고 라는 조선 초기니까 뭐요? 고려사, 서거정의 동국통감 이런 게 해당돼. 자주성. 1, 2, 3, 4가 다 틀렸네. 사립의 준화주 여기. 유교문화와 대립되는 고유문화를 이단시하였다. 맞지? 그래서 뭐 조선문화를 좀 천시했다고. 뭐 중국문화를 숭배하고. 그래서 은나라 왕족 기자를 숭배하는 존화주의 사관이 나타나는 거야. 4대주의 일본이라고 해당하는 것 5번. 사관에 대한 정리. 다음 19번.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20회를 이렇게 좀 모아놨어.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아까 앞에 19회를 좀 빨리 한 거야. 자, 다음은 붕당 분파도이다. 각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거예요. 자, 영남학파 소위 동인 조식계열 A 일명 뭐라 그래? 북이인이죠. 이왕계열 남인 이렇고 그리고 C는 서인이고 성원계열은 소론 이계열은 노론 이래.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걸 사색분당 이런다고.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대요. 1. A 즉 북인 북인은 절의를 중요시하여 임난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광해군 때 집권하였다. 되는가? 되죠. 기 현실론이 강한 사람들. 나라가 어려우니까 떨쳐 일어나. 주전론자야. 죽길 적장으로 싸우자. 이런. 그래서 곽재우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의병장. B. 이왕계열 남인. 향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경상도 일원에 많은 서원을 건립한다. 되는가? 되지. 17세기 후반에. 서인한테 쫓겨났거든. 그래서 17세기 반 18세기 초반에 경상도의 서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다시 권력 잡겠다는 뜻이지. 근데 결국 권력을 잡지는 주도권이 되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뭐로 전락해? 향반으로 전락하지. 그냥 지주로 전락해. C. 서인. 성리학의 탄력성을 지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들고 나왔다. 맞아요? 서인. 성리학의 탄력성을 지내서 성리학의 탄력성 그럼 누구냐? 누구야? 소론. 서인 중 소론. 그럼 서인 그러면 들어가기는 할 수 있어. 그렇지? 서인 안에 노론 소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 성리학의 탄력성. 그러면 소론. 그리고 일부남인. 일부남인. 경기남인으로 대표된 일부남인. 그런데 D를 보시면 문제는 D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건 서인이 아니고 남인이에요. 중흥파시다. 그것도 경기도 남인. 그게 틀려. D가 어디 있지? 성원, 소론, 북방개척을 주장하였고 양명을 본격적으로 수용,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되죠? 대표적인 인물 정제도. 근데 이 북방개척이 뭐야? 지금 뭐야? 글자 그대로 북방을 뺐자?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거 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라고. 얘들이 주장하는 북방개척이라는 건 뭐 대차자야. 어디 땅 대차자야.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땅이었거든. 조선 초에. 뭐요? 조선 초에 왜 이민족하고 관련돼 갖고 내가 아침 먹고 화장실에 가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에이씨 이사 가자. 뭐라 그래 이걸? 폐사군이라는 거 있죠. 그렇지? 폐사군. 그 폐사군 대처자는 얘기야. 소론이 주장하는 게. 그게 북방개척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폐사군적 대처자는 얘기야.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왜? 거기 사람이 안 살으니까 남쪽으로 몰려와서 여진족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대응하려고
경기 충청도 일부 5만 가구를 이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진족은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다 배치시킨 거지. 근데 여전히 여진족 땅이 돼버린 거라고. 그걸 조선 주기에 17세기 반에 되찾다고 주장하는 거야, 소론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패사군, 회복 얘기지. 이 율곡 2라인, 즉 노론, 송시현을 대표로 하는 조선족이 대표적인 집권 세력고 대명분을 추구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래서 민생 안정에 입각해서 뭘 주장하지, 송시현이가. 백성의 생활이 혼란스러우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걸 주장을 해.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충청도가 전라도보다 먼저 한다고. 뭐요? 대동법. 틀린 건 3번 문항. 3번 문항. 앞에는 서인 안에 소론이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데 뒤에 토지개혁이 틀려. 토지개혁론은 남이냐? 남인 중에서도 경기남이냐? 남인 중에서도. 중농파라 흔히 부르는. 그래 틀려. 자, 다음 20번. 다음 중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에 해당 안 되는 것. 1990년대 이후. 1. 외국인 투자법 제정. 1984년도에 제한적 개방경제라는 걸 처음 해요. 그래서 뭐라는 법을 만드냐? 합작해서 경영법.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합영법. 이래. 근데 외국 자본이 안 들어와. 왜? 너희들이 들어가고 공장 운영해라. 이 얘기야. 근데 그 땅과 건물은 내 거다. 그럼 어떤 놈이 들어가냐고, 거기. 너 나가 그러면 땅 뺏기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10년 뒤인 1994년 약간 수정을 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신합영법. 이래.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2년 전인 1992년도에 만든 법령이 하나가 있어요. 북한이. 그게 뭐냐? 1992년 외국인 투자법이라는 거예요. 90년대. 이때 90년대가 본격적으로 제한적 개방 경제로 가는 거야. 그 신호탄이 뭐냐? 1년 전인 91년 어디를 자유무역지대로 처음 설정하잖아. 그게 어디요? 예? 나선시, 나진선봉, 지방 일명 두만강 경제특구. 그렇다고. 그 두만강 쪽이니까. 그게 출발 신호탄이야. 91년 두만강 경제특구, 나선시, 92년 외국인 투자법. 그래서 94년 신합영법. 이렇게 건너가는 거란 말이야. 이 나진선봉에 오늘날은 합쳐가 본다. 나선이라고 그래. 나진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했다. 91년. 그렇지? 두만강 경제특구라고 불러. 3. 중국의 단둥, 북한의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2001년. 아까는 두만강이니까 요번은 10년 뒤 압록강. 2001년. 두만강을 러시아 끌어들이려고. 압록강은 중국 끌어들이려고. 의도가 그거야. 4. 주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천리마운동. 이거 50년대. 1956년에 제안을 해서 58년에 본격화된 거야. 그러니까 50년대 편의상. 예? 그러니까 1990년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야. 4번 문항. 다음 21회 할게. 쉬었다가.